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군수 재선거 맞짱 토론 강대강 진행을 맡은 박민입니다. 4월 15일 지난 군민들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 군수 재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합니다. 이전 군수가 중도 하차함에 따라서 지난 군정 1년 넘게 공백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다음 지난 군수는 누가 될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높습니다. 티브로드 전주방송과 CBS, 전북 CBS 그리고 지난 신문은요. 선거법 제82조에 따라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는데요. 기호 순서에 따라 오늘 함께하신 후보 바로 소개해 드리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후보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전춘성입니다. 네, 무소속 이충국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소속 단일 후보 진안 군민 후보 이충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지난 군민들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출마 이유를 듣는 시간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했고요. 추첨 결과에 따라서 먼저 무소속 이충국 후보에게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동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많이 힘드시죠? 기호 7번 무소속 단일 후보 군민 후보 이충국입니다. 4월 15일 치러지는 진안 군수선거에는 이양로 전 군수가 선거법으로 낙마하며 실시되는 부끄러운 재선거입니다. 진안 군민과 공직자의 자존심을 짓밟은 부끄러운 선거입니다. 부끄러운 선거를 만든 누구 하나 군민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권력을 이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염치 없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무너진 진안 군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기호 7번 무소속 단일 후보 진안 군민 후보 네. 이충국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후보 똑같이 1분 시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진안 군수 후보 전춘성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함께 선거를 치르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금 진안은 속이 타고 있습니다. 군수 공백 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하루빨리 군정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30년 이상을 국민과 함께 해온 공직자 출신입니다. 진안의 과거와 현재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산 증인입니다. 저 전춘성은 준비된 군수로서 군정 공백 없이 바로 행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집권여당의 강력한 힘으로 진안 발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출마 이유 들어봤는데요. 다음은 쟁점 토론 순서입니다. 이 토론 시간은 6분이고요. 후보당 각 3분씩의 시간을 드립니다. 발언한 만큼 시간을 소진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두 분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좀 발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중간에 끼어드시면 그만큼 시간이 소진된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하셔서 남은 시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쟁점 토론 질문 드립니다. 지난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과 부기산 별빛고원 사업을 두고 지난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게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후보께서는 이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과 부기산 별빛고원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주시고요. 이로 인한 주민 갈등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서 민주당 우리 전춘성 후보께 먼저 발언 기회 드립니다. 네, 진안군이 환경부에 요청한 공원개발
협의해서 부동이 되자 행정심판을 하고 있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군수가 된다면 법원의 판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승소가 된다면 케이블카를 어떻게 케이블카의 성공적인 사례를 잘 참고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 진안군의 재정이 최대한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하겠고요. 만약에 패소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이충국 후보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참 우리 마이산 케이블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이미 그 새만금 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 판정을 받은 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안군은 무리하게 막대한 그 법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전추성 후보께서도 말씀주셨듯이 지금 행정소송 결과에 의해서 다시 추진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그 상위법들이 우리 행정 절차상의 법들이 다 부동의 판정을 내린 사업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상당히 저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결핍. 네. 네, 저 방금 우리 그 이충국 후보의 입장 들었는데 뭐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그만둬야 된다, 네, 중지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이시거든요. 물론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그만둬야 된다, 결과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물론 주민들의 찬반 논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을 시작하느냐, 폐지하느냐, 중단하느냐가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저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분열되지 않고 화합된 하나의 국민으로 이룩하느냐,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군수가 된다면 이 국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한 마음으로 이끌어내도록 저는 군수 역할을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네, 이충국 후보. 참 우리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우리 그 국민들이 다 그 알고 있듯이 우리 진안의 마이산은 명산이자 아주 그 명성 가치가 높은 산이고 그다음에 유네스코에서 그 지지를 보존하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이산은 보고 조망하는 산이지 훼손하는 산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산에 자연을 훼손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면서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하니 많이 하는 과정에서 법적 행정소송을 하고 그 법적 비용을 결국은 우리 그 국민들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까지도 안고 있는 사업이 바로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춘성 후보께 정확히 지금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진안군이 환경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사업을 지속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취지에서 아마 행정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은 없으신 거예요? 저의 입장은 당연히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우리 지역의 그런 대규모 사업은 절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은 군수 임의대로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국민들의 소통을 통해서 그 사업 추진 여부를 국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대형 개발 사업은 하지 않겠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케이블카 사업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전 후보께 좀 묻고 싶은 것이 참 추진한다는 게 아닙니다. 추진한다는 답변이 순서에 애매한데 따라서 추진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건 소송에 계류 중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판결에 따를 그런 의향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이전에
이미 그 부동의 판결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한 것은 진안군이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도 반대하고 또 모든 국민들이 케이블카 사업만은 아니 된다고 하는 사업을 행정소송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이라도 당장 고소를 말하자면 소송을 취하해서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충구 후보님께서는 케이블카 드림카 사업에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실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다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블카 사업이 법원의 판결에 맡겨서 법원의 결정에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케이블카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 저는 과감하게 이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폐지돼야 된다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그 전 후보님 소신을 묻겠습니다. 네, 케이블카 사업 해야 됩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케이블카 사업 반대입니까? 네. 여기서 좀 소신을 좀 명확히 좀 밝혀주시죠. 네. 본인의 소신을. 제 본인의 소신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쟁점 생각합니다. 토론 시간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못다한 말씀은 주도권 토론에서 좀 이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주도권 토론은 전체 7분의 시간을 후보들 개인에게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권 토론, 이 주도하시는 후보가 상대 후보의 정책과 공약, 임무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상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의 시간, 이렇게 7분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사전 추첨한 대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이충국 후보에게 7분 동안 질의응답하실 시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그 무소속 단일화에 함께하시고 같이 호흡했던 그 송상모, 김현철 예비후보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주성 후보님, 요즘 우리 그 진안 지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 용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진안에서 가장 회자되고 있는 그 요즘의 그 한간의 유행어는 진안 권력의 세습을 막자 나른 진안 권력 세습이라는 그 용어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진안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임 군수님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선거법 위반으로 그 법정 구속되어서 치러지는 재선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지난 군민과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공직자에게는 좀 부끄럽게 되는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공무원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소회를 한번 좀 밝혀주시죠. 그것은 전임 군수님의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그 한 사람 당연히 그런 일은 지역에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좋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좋습니다. 안타깝게 민주당 생각하지만 좋습니다. 재선거는 됐어요. 전임 군수님의 잠깐 내가 지금 주도권은 이충국 후보에게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그 당원당규상 사고 지역은 그 후보가 내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민주당은 또 후보를 또 냈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그 경선 후보들에게 뭐 주실 말씀 안 계십니까? 민주당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사고로 인해서 중간에 낙마됐을 경우 네,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경우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모든 그 정도로 판단은 해주시고 중앙당에서 그 하는 정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민주당 당원당 규제 잘합니다. 네. 민주당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채 3개월 조금 저 넘었습니다. 민주당 30년 했습니다. 아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선배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공교롭게도 그 1대에서 3대에는 임수진 군수께서 군수직을 했습니다. 네. 당시 네. 이번 선거법으로 낙마한 그 이양로 군수는 비서실장이었죠. 그리고 이양로 군수와 같이 임수진 군수의 그 수행비서로 우리 전수성 후보께서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수행비서 했습니다. 수행비, 그 당시 같이 했죠. 이게 임수진 군수 때 비서실장 수행비서 그렇죠? 수행비서 5년에 같이 예, 하셨죠. 비서실장 됐습니다. 1년, 그건 뭐 채 못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진안 군민들이 많은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이양로 전 군수가 그 선거법으로 낙마하면서 부끄러운 이 재선거가 실시가 됐는데 또 같은 비서 출신인 우리 그 전주성 후보께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아까 화두에 말씀드렸던 지난 권력의 세습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의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권력 세습이라는 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나 물론 알죠. 세습이 그럼 우리 후보님께서 세습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세습이라는 것은 네. 이렇게 대를 물려서 네. 어떤 그 대를 이은다는 게 무슨 대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를 이은다는 것은 네. 우리 그 전춘성 후보가 네. 이양로 군수 밑에 한 네. 그 직원으로 계셨고 그 위에 이제 임수진 군수를 모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내가 의미하는 거니까 네. 그쯤 해두고 세습이라는 잠깐. 제가 알는 아니, 이제- 세습은 그런 것이 아니, 이제 아닌 나중에 걸로 알고 한번 나중에 있습니다. 소상히 네. 그 반론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그 10월달에 우리 그 전북 제야 그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그 조명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 많은 패널들이 많은 우려들도 했었죠. 우리 그 12월에 이양로 전 군수가 그 출소하게 되는데 내년 4월에는 이 국회의원 선거하고 함께 그 치러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치러지고 있죠. 그렇죠? 네, 선거는 4월 15일 날 치러집니다. 그런데 그때 회자됐던 얘기들이 이양로 군수가 출소하면은 이번 4월 재선거에 이양로 군수가 군수 후보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우려들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이충국 나시는군요. 후보님께서는 이양로 군수께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보죠? 이제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을 할 문제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구태영. 정말 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또 한 번 제가 지적합니다. 진안 권력 세습이라는 그 신조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진안 국민들에게 또 각인시켜 드립니다. 이양로 군수는 그 2014년도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었었죠. 얻어서 군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으로 법정 구속되어 출소했으면 저는 아마 우리 그 전 후보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출소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무 잘못 없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 항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검찰과 법원이 그 죄 없는 그 군수를 구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양로 군수께서 본인의 잘못을 아마 인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법원의 판단과 물론 검찰의 시간이 판단을 얘가 없으니까 존중할 것입니다. 용서를 좀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자, 지금 이충국 못한 것 다음에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바로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의 시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우리 이충국 후보님께서는 그 민주당을 지켜오시고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에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호소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예, 예. 그런데 2012년 8월에는 안철수 포럼의 전북 본부 공동 대표를 맡고 활동하시고 있는 걸로 보도된 바도 없지 않아 예, 예.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또한 2016년 1월에 가칭 국민의당 창당의 발기인으로 명단도 공개가 되었던데 맞으신가요? 아, 그건 오보였습니다. 그건 안호영 의원도 확인한 바 있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2012년 안철수 포럼에 대표를 맡은 것은 안철수 후보는 그 당시 정장 대표가 아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러셨나요? 그리고 2018년에 도의원 경선 탈락 후 완진무장 민주당 당위원장직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원들을 배반하고 탈당하셨죠? 배반일까요, 그게? 배반인가요? 배반이 뭡니까? 배반의 그 무소속 낱말적 용어가 뭐죠? 우리 후보님께서는 네. 보시면 민주당 처음에 민주당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또 뭐 당력을 또 옮기시고 또 민주당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또 경선에 탈락되니까 또 탈당하시고. 저기 전 후보님 저에게 묻고자 하시는 것이 저의 그 당적의 네. 변화된 것들을 예. 지적하시고 묻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또한 이 후보님은 민주평화당 후보로도 군수 또 출마 등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죽기보다도 탈당하시는 게 싫으셨다고 예, 말씀을 하신 적이 맞습니까? 예, 지금도 예. 뼛속까지는 민주당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4.15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또 네.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를 배출한 더불어민주당 공식 후보를 향하여 뒤에서는 또 공격을 또 전에는 또 막 하셨더라고요. 정세균 총리님이 정계 은퇴를 해라, 뭐 해라 하면서 정세균 총리님을 막 공격하시면서 기자회견 또 그때 당시 하셨더라고요. 당시 사람이 네. 아무리 그래서 저희 지역에 보면 우리 이충국 후보님께서 당적을 옮기는 갈짓자 행보를 하시는 걸 보고 요즘 말하는 철새 정치인. 아, 그렇습니까? 철새 정치인이 뭔지 아십니까? 변절자 또 배신자들로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충국 후보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철새 정치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배반의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럴까요?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당적을 이리 옮겼다. 자, 그럼 제가 저리 옮겼다. 답변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내가 선거에 불리하니까 자, 민주당에서 답변을 기회를 좀 주시죠. 네. 자, 주도권은 우리 전춘성 후보가 갖고 계십니다만 네. 그 질문하신 내용에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못마땅하시면 차단을 하셔도 좋은데. 답변하시죠. 자, 그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셨는데 저 민주당 평화민주당 시절부터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마음적으로 안 떠나셨겠죠. 마음적이 아니라 몸은 실무적으로 떠나셨잖아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떠났다는 것은 아까 진한 군수를 출마하기 위해서 나와서 평화민주당, 민평당에 입당한 사실은 있습니다. 단 한 번 그때 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여기저기 뭐 왔다 갔다 하고 그 표현을 하신 대로 그런 적은 결코 없었고요. 또 이번에도 됐습니다. 그 후보님 되셨고요. 그렇지만 후보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지역의 대부분의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이 후보님의 그 갈짓자 정치 행보의 그런 행보를 갈짓자 행보를 국민들께서는 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갈짓자 행보를 제가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뭐 갈짓자 행보라고 유불리에 따라서 그게 지금 이제 그 전춘성 후보께서 아마
전주성 후보가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의 그 걸어온 길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잘 거라고 알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누가 지금 써주신 원고를 보다 보니까 뭐 갈지장이 뭐 이것은 예, 그런 예, 뭐 얘기 용어들이 나오는데 팩트에 나와 있는 팩트에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팩트에 가지고 나와 있는 네. 자료에 근거하시려면은 저의 당적 확인을 하면 간단합니다. 몇 년 몇 월부터 당원 생활을 했고 언제 탈당을 했고 네, 평화민주당 그것은 다 나와 있는 민주평화당에 걸로 나와 있겠죠. 그거 전춘성 탈당해서 후보 팩트를 주도권 말씀해요. 토론 네. 시간이고요. 네. 시간은 1분 30초 남았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그리고 이충규 후보님께서는 진안에서 정치를 시작한 지 지금 오래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 근무하시다가 네. 이상옥 국회의원님 보좌관으로 보좌관을 하기 위해서 농림 네. 공무원을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91년 91년 그때 당시 공천을 받고 무소속 후보에게 도의원 선거 때 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맞으시죠? 제가 무소속 누군가 말씀드릴까요? 바로 모시고 있던 임수진 군수였습니다. 그때 그때 신민당 공천을 받고 무소속 후보에게 진 분은 유일하게 호남의 전라북도에서 제가 팩트를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신민당 30초 후보가 남았습니다. 아니었고요. 네. 평화민주당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정해 주셔서 평화민주당 공천을 받으시고 도의원 공천을 받으시고 떨어지신 분은 전라북도에서 우리 이충국 후보님이 유일하신 걸로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후보님은 2010년 또 전임 군수인 송군수님과 군수선거 경선에 참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참여하시고 네, 주도권 토론 7분의 시간을 모두 소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군수 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후보, 무소속 이충국 후보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에는 제가 질문하면 후보가 답하는 사회자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비교적 짧게, 가급적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이 두리뭉실하거나 너무 길 경우에 제가 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임의로 지목할 텐데요. 먼저 민주당 전춘성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쟁점 토론에서 좀 충분한 이야기를 확인하지 좀 못해서 이 질문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네. 그러나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 소신은 어떤 건지 질문을 상대 후보가 좀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밝혀주실래요? 마이산 케이블카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반대입니다. 반대시라고요? 네. 만약에 반대시면 네. 지금 진안군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을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는 제가 후보 입장이고요. 내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철회할 의사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인사 문제가 항상 나와요. 특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보훈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면서 공무원 조직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계속해서 나옵니다. 관료 출신이신데 이 선거 보훈 인사에 대해서 실제 그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존재하지 않는다. 네. 저는 제가 직접 선거에 출마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공무원들의 근무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 인사 상담제 운영하시겠다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인상 상담대는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뭔가 공무원들의 인사 제도에 허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내놓으신 거 아니세요? 뭐 선거지 군수의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인사 당사자를 도와줬던 사람들만을 위한 인사가 아닌 전체 공무원의 인사 상담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네. 공무원들의 인사 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 지금 인사 제도를 개혁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 문제가 인사 제도의 문제가 그동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인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 후보자 사회자님께서 진행하시는 군수 측근을 거론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당연히 그런 저의 측근의 보훈 인사를 저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가보죠. 지금 지난해 성수면과 동양면에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소 후보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저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절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지금 네. 국민들이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국민들이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 자체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역의 자연을 훼손하는 사업은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 하는 저는 그런 국민들의 입장이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반대합니다. 그러면 개인도 반대하신다 네, 이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한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셨어요. 네. 네, 진한형 일자리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저희 지난해 참 어렵습니다. 지난 국민들 참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부족하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와 물론 시니어 클럽이든 민간 단체에서 하는 사업 일자리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 일자리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겠다. 네, 구체적으로- 민간형 네.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일자리가. 일자리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다양하게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고 해서 우리 지난해 일자리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나 생각해 보신 건 없으시고 당선이 되면 네. 그 일자리 어떤 일자리로 채워갈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겠다.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년 일자리가 네. 아주 중요합니다. 청년 그동안에 다른 분야의 일자리는 많이 늘렸지만 청년에 대한 알겠습니다. 고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 일자리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무소속 이충구 후보에게도 똑같이 4분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앞서 전춘성 후보에게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보훈 인사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훈 인사 있을 수 없죠. 보훈 인사 있을 수 없는데 아까 제가 우리 그 전춘성 후보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짚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전춘성 후보께서는 이제 출판 기념을 하셨죠. 네. 네, 지금 후보 입장만 네, 밝히시면 그런데 돼요. 네.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게 좀 귀에 거슬려서 네. 거기에 그 157쪽에 보면 그 임수진 군수 임기 마지막 인사에서 나는 군수님께 탕평 인사를 건의했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 3기를 거면서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3기 동안 이렇게 가면서 그 측근들에게 그 인사에 편중됐다는 것은 시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지금 사회자 네, 질문 네, 시간이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두 분 다. 제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 질문 시간이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다른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선거 보훈 인사는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네,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 없다. 네. 그런데 본인 역시 이충구 후보 역시 탕평 인사를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탕평 인사 탕평 뭐 인사, 약속한 이유가 뭐예요? 탕평 인사가 안 됐다는 제가 겁니까? 이제 밖에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면 그 인사 후유증이라든지 인사 후일담들이 많이 나옵니다. 회자됩니다. 그럴 때 누가 누구였기 때문에 했네, 또 누구는 소외됐니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제가 군수가 되면은 인사만큼은 인사위원회,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에 맡겨서 그 인사위원회 구성을 밑에 하위직서부터 과장, 국장까지 다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에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관리가 위원장이 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를 해가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무소속이시죠? 네. 네, 향후의 당적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입당한다거나 그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군수는 굳이 그 당적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
군민의 후보이기 때문에 네. 군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계속 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앞서 풍력발전소에 대한 그 입장 질문 드렸었는데 똑같이 질문 드릴게요. 풍력발전소 좀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반대입니다. 반대. 네. 네. 자, 다른 하나를 더 좀 살펴보죠. 지방시설공사를 설립해서 공무직 처우를 개선하겠다 네.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성격의 공사인가요? 지금 우리 그 지역에는 이제 환경미화원서부터 많은 공무직들이 산재돼 있고 또 이것을 그 시설공사화해서 이런 그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또 공무직들 또 수로원이라든지 이런 네. 모든 공무원 그 공무직들이 네. 신분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지방정부 정규직으로 신분 보장하겠다. 네. 지방정부에서 출자한 네. 시설공사를 만들어서 이런 그 시설 관리라든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근데 할 문제가 되는 게 정규직이라고는 하지만 처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네. 임금이라든지 근로 조건들 이런 걸 보면 사실상 비정규직이다 이런 지적들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네, 계획이세요? 공사라는 것은 약간의 그 민영화 개념도 있죠. 그랬을 때는 그 민영화는 거기에서 분명한 그 경제적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경제적 효과에 의해서 봉급도 맞춰지게 네.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사에 이윤이 안 남으면 월급이 적겠네요. 충분히 그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겠죠. 봉급이 적다라는 알겠습니다. 자, 사회자 개별 질문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미처 못했던 질문이 있으시면 검증을 못했던 그런 사안들이 있으시면 이번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권 토론은 사전 추첨에 따라서 민주당 전춘성 후보가 먼저 7분의 시간을 갖고요. 다음으로 이충국 후보가 7분의 시간 활용하시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전춘성 후보에게 7분 시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네, 이충국 후보님. 그 후보님께서는 언론 보도에거나 선거 개인 기록에 보면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등 두 건의 전과 사실이 있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방송입니까? 어디입니까? 분명히. MBC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네, 그랬어요? 예, 네. 방송에도 나오고요. 음주 사고는 그 음주운전은 언제 하셨고 뺑소니 사고는 언제 있었나요? 제가 이게 확실히 그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도의원 시절인데 네, 어떻게 꽤 저희가 오래됐죠. 그 기억을 못 하시나요? 아니,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다 아니고 음주운전을 자료에 다 나와 그러니까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그 국민 예, 여러분들과 됐습니다. 국민들께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시면 사고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시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런데 내용에 뺑소니를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그게 계시는데 뺑소니인가요, 그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뺑소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뺑소니? 네. 정말 뺑소니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뺑소니라고 나와 있으면 확인하셨어요? 차에서 내리 그 사고가 아니, 잠깐 뺑소니라고 확인하셨냐고? 네, 사료했습니다. 이게 뺑소니라고 그렇게 확인하셨어요?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 자료를 한번 제시를 해주시죠. 네,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아니라 토론이 이것은 끝나면, 상당히 심각해요. 예, 토론이 이것은 끝나시면 허위사실로 네.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전춘성 후보를 위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법률적 용어로 뺑소니가 아니고 그 만약에 사고 후 미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후보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런 사고를 냈을 경우 바로 이렇게 사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 네, 걸로 맞습니다. 우리 알고 전 후보님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예, 제가 그렇게 잘 아셔야 알고 있고 되는데 그날이 어떻게 국민의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사고 처리 됐습니다. 잘 됐고요.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네.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됐습니다, 드립니다. 후보님.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에 아마 음주운전 이런 사건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도덕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이런 선출직에 출마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러시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한 민주당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뭐 그런 문제나 해서는 굉장히 후보 자격부터 탈락을 시킵니다. 그게 최근 일이고요. 네. 그 전에도 최근 그런 거다 했지만, 최근 일이라고 최근 하더라도 일이고 이것은 지금에서는 음주운전은 지금은 안 되죠. 살인과 같은 그럼요. 범죄 중대한 물론입니다. 범죄입니다. 예, 예. 그런데 어떻게 그것과 우리 관련한 법도 후보님께서는 나왔지 않습니까? 두 건의 음주 사고가 이렇게 있는지 저는 또한 이런 음주 사고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주 두 사고를 건의 음주 했습니다. 사고라고 했는데 음주 운전이 두 건의 있으셨 음주 사고라고 했죠. 음주 운전이 있으셨는데 음주운전 두 번입니까? 음주 운전 당연히 두 번이시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예. 음주 운전은 지금 뺑소니 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뺑소니와 예. 음주운전 네. 이외에 그 책임지십시오. 예, 분명히 예, 지십시오. 예. 네. 그래서 이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게 선출직으로 또 지역을 책임진다는 지도자로서 이게 출마할 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제 좀 말씀 주시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출직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아니라도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음주는 절대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그건 되시죠. 잘못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음주 측정에 적발된 거에 대해서 또 심심한 우리 사과를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전춘성 후보가 말씀하신 뺑소니가 아니고 사고 무조치는 우리 지난 국민의 아주 협소한 관계로 국민의 날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예. 국민의 날이 됐든 네. 이유 여하를 이게 이유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 그게 그것을 지금 사과드리려고 하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음주 술을 드셨으면 당연히 운전대를 안 잡으셔야죠. 맞습니다. 예, 맞아요. 어떻게 이것을 이게 네. 사전에 그런 교육을 철저히 받으시거나 맞습니다. 예, 그런 저는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신데 예. 어떻게 후보님께서는 술을 드시고 운전대를 잡으시고 또 음주 단속에 걸리셔서 이런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진안군을 대표가 되시겠다고 출마하셨는지 저는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우리 이충구 후보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권력 세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권력 세습이란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대대로 집안에 대대로 물려주는 사전적 내용입니다. 예, 그래요? 예. 예, 습자가 무슨 습자입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의원님이- 아니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권력 세습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나 예. 김정일, 김정은이 대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예. 전인군 스님의 대를 네, 50초 이어서 한 남았습니다. 것입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전인군 스님들은 당당히 지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군수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국민들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역의 균형 발전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에 그리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발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 주민들은 요구와 주민들이 마무리해 그런 생각은 주시죠. 아니신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권력 세습 하시면서 이 권력을 상대 후보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지 네, 참 의도가 전춘성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의 시간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충국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역시 똑같이 7분의 우리 시간 드릴 테니까요. 네, 시작하시죠. 전춘성 후보님께서 많은 준비해 오시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해 주시는 것 보니까 참 질문이 참 옹색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많은 그 음주 사실과 저의 그 교통사범 그 부분에 많이 할애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에게 좀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물어주실 줄 알았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질문하면은 저 답변하세요. 바쁘더라도. 그리고 세습에 대해서는 꼭 세습이라서 집안에서만 세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렇게 세습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말씀을 참고해 드리고 아까 그 제가 질문하다가 못다한 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준성 후보 그 자서전 157쪽에 보면 그 임수진 군수 마지막 인사에서 나온 나는 군수님께 탕평 인사를 건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선거 때 도움을 준 직원에게 손이 한 번 더 간다라는 그런 그 자서전에 이런 그 책을 내놨는데 네. 아까 그 사회자께서도 잠깐 질문해 주셨지만은 아까 그 탕평 인사나 이런 보훈 인사를 그 하시겠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 글을 쓰신 것인지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탕평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도로 아무래도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손이 한 번 더 간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한번 잡아주시죠. 이거. 예. 네. 이렇게 당연히 딱, 우리 공무원들은 그 인사 원칙에 의해서 네, 좋습니다. 이제 인사를 해야 저 지금 됩니다. 정책지가 많이 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 전춘성 후보 기자회견 수시로 이렇게 해서 정책을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실감과 분열에 빠진 진안을 하나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잘 살고 희망이 넘치는 진안을 만들고자 이번 군수에 출마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맞죠? 네. 네. 그 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민들의 상실감과 그 분열을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실감과 분열을 만든 분은 누구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누구라고? 아닌 게 그 답변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재선거를 제가 치르는 그 질문이 과정에서, 그렇게 옹사에 가서 그 국민들에게 네. 그 떠넘기시는데 네. 제가 답을 드리죠. 네. 우리 그 이양로 전 군수가 그 선거법으로 낙마하면서 그 부끄러운 재선거가 지금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비서 출신인 전춘성 후보가 또 출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건 이충국 후보님의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됐고요. 그리고 작년 그 10월 달에도 이런 점이 바로 이 제야 우리 전라북도 언론에서 집중적이게 조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양로 군수가 출소하게 되면은 내년 4월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들이 많이 회자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전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죠.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죠. 다시요? 예. 그러면은 못 들으신 걸로 그 제가 다음 질문, 이 질문 그렇게 중요치 않으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안군수 재선거는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불행하고 안타까우고 있는 선거라는 그것은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네. 인정해 주신다는 게 좋고 네. 지금도 그 자세히 그 알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양로 군수가 그 선거법으로 법정 구속되면서 치러지는 이 재선거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상실감인 겁니다. 이 재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7억 이상이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 적은 우리 저번에 재정답도 7% 이상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는데 네. 재정이 열악한 이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순수한 세금이 7억 8천이 부담되는 이 선거가 재선거가 정말 우리 국민들 자존심 상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자존심 상하고 다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떠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지난해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일은 투자를 지난 국민들께서는 현명하게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우리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고의 후보인지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제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 후보님께. 우리 그 전 후보님 캠프에서 많은 그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서로 아까 형 동생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아, 이 후보님, 네, 그러지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네거티브 선거는 저희들은 절대 아니고요. 아니죠? 아니 네, 아니 아니. 후보님 캠프에서나 아니, 네거티브 하실 생각은 절대 우리 그게 안 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그거 하지 맙시다. 지금 난무하는 게 아니, 무슨 이게- 네거티브를 자, 하시는지 전 후보님 제가 지금 스스로 제가 1분 주도권 남았습니다. 질문이니까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그런 제가 말씀을 지금 하셔야지. 주도 질문하니까 화면 말씀인데 앞에서 시청자가 보고 네. 있는 앞에서 네. 저한테 네거티브 자, 우리 그런 거 하지 하신다고 맙시다. 생각하시는데 아니, 잠깐 이거 하지 맙시다. 후보님 캠프에서 네, 네거티브 이충구 후보에게 주도권이 자제해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당연히 안 해야 네, 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우리 후보님께서 그 농업정책국 신설하신다고 하셨죠. 네. 네. 아, 그러면서 진안형 경제 성공 무대를 만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죠? 네, 저희 진안군은 농업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농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 정책국을 가칭 농업 정책국입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여러 조직 관련 조직도 협의하고 네, 마무리해 주세요. 조직을 자, 마무리 어떻게 좀 운영할 합시다. 것인지 해서 진안군이 자, 이충구 진안군이 후보의 주도권 잘 토론 사는 7분까지 진안으로 다 소진했습니다. 만들도록 자, 하겠습니다. 규칙을 지켜주시고요, 두 분 모두. 자, 이제 모든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 듣겠는데요. 각각 1분씩 시간 드리죠. 추첨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후보, 무소속 이충국 후보의 순서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자, 전춘성 후보 1분 마무리 발언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우리 진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 균형 발전이며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고 세 번째는 지역별 특화 육성 발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전춘성은 진안의 당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저 전춘성은 단 한 건의 전과도 없으며 불법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준비된 군수, 반듯한 군수, 저 전춘성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 기호 1번 전춘성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충국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시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후보가 진안 군수가 되어야 하는지도 판단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작은 지역에 세력이 생기고 권력이 만들어지더니 이제는 그 권력을 지키려고 세습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권력 세습에는 주인인 국민도 없고 함께해야 할 공직자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공직자를 바보로 만드는 독선입니다. 국민 여러분, 흐트러진 국민의 정서와 상처 입은 국민의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안 변화에 국민과 함께 도전하겠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단일 후보 국민 후보 이충국이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안 군정을 이끌어갈 두 분의 군수 후보와 함께 진안 군수 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혹시 이번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전임 군수의 낙마로 상처받은 진안 군민의 상처를 보듬어줄 그런 후보를 발견하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쪼록 여기 나와 있는 두 후보와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유권자분 모두가 진안군을 사랑하는 만큼 진안 지역 발전에 오늘 토론회가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후보, 무소속 이충국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군수 재선거 맞짱 토론 강대강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